안녕하세요. 중독을 여러분들과 함께 파헤치는 남자 전남대 심리학과 황석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요, 중독을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과연 중독은 다 합리적인 선택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바로 중독을 불합리한 선택이라고 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관점은요, 저번에 얘기했던 리스크 모형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중독을 불합리하고 고지되지 않은 또 불안정한 선택으로 보는 관점인데요. 여기서 불합리하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방식이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고지되지 않는 측면은 적절한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불안정한 선택이다라는 것은 행동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결여된 것으로 처음에는 중독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나중에는 그만하고자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크 모형과는 달리 이러한 결정이나 행동이 처음과 끝이 매우 다른 선택 그리고 행동 양상을 보인다라는 것이 바로 이 중독의 불합리한 고지되지 않은 불안정한 선택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측면 때문에 중독자들이 이런 중독에 빠질까요? 네, 이 관점에서 중독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불충분한 정보에 기초해서 행동이나 선택을 하기 때문에 중독에 빠진다고 설명합니다. 예컨대 흡연자의 경우 자신이 금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 끊을 수 있어. 내가 원하면 줄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단순히 언제든 끊을 수 있는데 그냥 끊지 않고 싶을 뿐이야 라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성을 또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많이 흡연을 자주 한다거나 많이 하지는 않는데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흡연자들 사이에는 이 흡연과 관련된 문제를 부정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막 헉헉거려도 자신이 과도하게 운동을 해서 이렇게 헉헉거리는 거지 이게 흡연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중독은 사람들이 자신의 중독 행동의 즉각적인 요인 또는 효과를 인식하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중독 행동의 영향과 결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부적절한 기대로 이어져서 불합리한 선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음주의 경우 술을 마시면 즐겁다. 술을 마시면 덜 긴장하고 사회적으로 더 유능해진다. 술을 마시면 더 용기가 나고 더 외향적으로 변한다. 술을 마시면 더 서로 솔직해질 수 있다. 이러한 신념이 술을 마시게끔 하게 되고요. 또 실제로 자신의 주량이 더 높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술을 마시는 양이 더 증가하게 돼서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됩니다. 흡연도 마찬가지로
흡연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흡연을 하면 더 일의 효능성이, 효율감이 증가한다라는 기대가 작용할 수 있고요. 또 많은 그 청소년들, 그리고 또 심지어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도박에 빠지게 되는데, 초반에 도박을 적당히 즐기면 스릴을 만끽할 수 있고 삶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인지적인 편향이 일어나는데요. 중독자들 같은 경우, 또 중독 행동에 빠지면 빠질수록 이 중독 행동과 또는 중독 물질 등과 관련된 정보에 주의를 더 기울이게 되고 또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강화됩니다. 중독자들은 신념과 관심, 그리고 기억의 수준에서 이러한 편향을 보이게 되는데, 편향이라는 것은 특정한 정보에 또는 특정한 그 자극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성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편향은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무엇에 또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도박 중독의 경우 잃었을 때보다 땄을 때의 경험을 더 잘 기억하게 되고 그때의 자신의 행동, 상황 등에 대해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더 반복하기도 해요. 그래서 땄을 때 만약에 어떤 특정한 색깔의 속옷을 입었다. 그러면 다음 도박할 때도 그 색깔의 또는 그 색상의 옷을 입게 되거나 또는 어떤 물건을 지니게 되었다라면 그 물건을 잘 챙기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지적인 편향뿐만 아니라 주의 편향도 일어나는데요. 이 주의 편향이라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의도하기도 전에 또는 의식하기도 전에 나의 시선이나 관심이 쏠리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의 편향은 소위 말하는 스트룹 검사라는 검사에서 나타나는데요. 즉 중독자는 이 중독과 관련된 색상이나 단어, 그런 중독과 관련된 그러한 조건에서 더 낮은 수행을 보이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제시하는 그런 단어 목록을 최대한 빨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이 단어들을 빨리 매우 신속하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파랑, 노랑, 빨강, 초록, 파랑. 저보다 더 빨리 읽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조건에서는 색채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말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빨리 해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거는 조금 전에 철자를 읽는 것보단 약간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이 색깔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랑, 빨강, 파랑, 초록,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노랑. 저도 약간 버벅거렸는데 그래도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조건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조건은 철자는 무시하고요. 색깔을 읽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보세요. 자, 이 자극에서는
제시되는 철자와 색깔 간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 빨강은 실제로 파란색으로 제시가 되고요. 두 번째 단어 파랑은 빨간색으로 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철자가 사실 색깔을 읽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철자가 방어 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 철자에 대한 그런 정보를 머릿속에서 억제하고 색깔만 선택적으로 보고 읽어야 되는 그러한 과제이죠. 이런 것을 수행하는 뇌 부위가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이 이마 바로 뒤에 있는 그 뇌 부위가 이러한 방해 요소를 억제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극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두엽의 기능인데, 중독에 빠지면 흔히 중독자들은 이러한 전두엽 기능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실험 조건을 실행해 볼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읽으시면 됩니다. 단어를 무시하고 색깔을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 단어 목록에 대해서 이전만큼 빠르게 색깔을 말하기 힘들거나 또는 자꾸 단어들이 연상이 되거나 단어들이 읽혀서 단어를 읽게 된다면 바로 방어 요인을 억제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손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코틴 중독자들, 만연된 그런 흡연자들은 특히 이렇게 흡연과 관련된, 담배와 관련된 그런 스트룹 검사를 시행할 때 읽는 속도와 정확도가 비흡연자들보다 매우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흡연자들 같은 경우 주의가 담배 관련된 단어에 자동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쏠리기 때문에 단어가 색상을 말하는데 방어 자극이 돼서 중립 시도에 비해 담배 관련 시도에서 더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그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비합리성은 어디서 초래되는가 살펴보면 충동적인 선택 경향으로 인해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마시멜로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실까요? 이 마시멜로 연구는 어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주면서 선생님이 어디 갔다 오는 동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있으면 하나 더 주겠다고 얘기한 후에 그 자리를 비우는 그런 실험입니다. 이때 많은 아이들이 그 짧은 기간을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어버리는데, 그런 아이들과 비교해서 잘 참고 견뎌내는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나중에 몇 년 후에 또는 10여 년 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살펴봤을 때 마시멜로를 먹어치운 이런 자기의 충동성을 억제하지 못한 아이들보다 잘 참아낸 그런 아이들이 보다 좋은 결과를, 또 보다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발견한 그런 연구입니다. 이런 연구처럼 중독자는 나중에 얻을 수 있는 큰 보상보다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작은 보상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데요. 이 보상이 나중에 제공될수록, 즉 지연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보상의 주관적 가치는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입니다. 특히 도박 중독자들에게 이런 양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서 조금만 보상이 지연이 되면 그 가치를 매우 크게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10,000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일주일 후에 20,000원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일주일을 참지 못하고 10,000원을 받는다거나, 또는 흡연자 같은 경우 지금 담배 1개비를 받으시겠습니까? 일주일 후에 담배 10개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1개 피는 게, 당장 1개의 담배를 입에 무는 게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그 보상보다 더 크게,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중독자들은 지금 바로 얻을 수 있는 작은 쾌락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상당히 성마른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중독을 불합리한, 고지되지 않은 불안정한 선택의 결과로 인해 초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중독은 불충분한 정보, 부적절한 기대, 그리고 인지, 주의 편향, 그것과 더불어서 충동성 등 자신이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힘든 요인들로 인해서 유발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러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된다는 그러한 이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면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중독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흡연에 대한, 또는 음주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체계적으로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고요. 또 중독 행동의 결과에 대한 그런 지식보다도 오히려 중독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의 개인의 동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 또는 방해 요인들의 영향들이 이런 중독 행동을 더 잘 예측한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중독을 불합리한, 고지되지 않은 불안정한 선택의 결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만약 이 관점대로 인지 편향이나 주의 편향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일어난다면 우리의 뇌는 분명히 이 과정에 관여할 텐데 어떻게 이 과정에 개입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바로 다음 시간에는 저와 함께 중독은 뇌의 질병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꼭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